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뜰입니다. 비혼의 주의와 해석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13장 변형 이후에 담는 것과 담기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혼은 무의식의 실제를 오로 표현했지요. 오. 이 오는 진화되어서 나오는데 오를 이제 메시아적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메시아적 아이디어가 우리 안에 잘 담겨지면 이것은 새로운 사고 구조를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겠죠. 훨씬 더 내 사고의 영역이 넓어지고 내 삶의 태도가 훨씬 더 다양해지고 아주 성장하는 그런 길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만큼 잘 담겨지지가 않습니다. 이 메시아적 아이디어는 내 기존 체제가 잘 담아내지지 못할 때 내 자신의 그 사고 체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건 내가 잘 담아내주지 못하면 이 메시아적 아이디어도 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의식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사고로 숙성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담기는 것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 사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지지 않으면 파괴되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다양한 모습으로 취하지만 이게 이제 공생적이거나 상생적인 관계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 같지 않습니까? 무의식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경험된 것들을 우리의 체계 속에서 사고 속에서 잘 담아내어서 새로운 사고로 성장된 사고로 갈 수 있는 거, 성숙한 인간으로 갈 수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자,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여기서 사고 과정 중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주의를 기울인다는 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단, 공간을 제한합니다. 공간, 사무실, 분석가의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집단에 이렇게 공간을 제한하면서 그건 뭐냐면 컨테이너를 제공해서 그 탐색 구역을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다 표출되어지는 게 아니라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공간 안에서 컨테이너를 제한해서 그 내담자가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주의를 기울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할 때, 단어들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막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제,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거기서 무의식의 것들을 직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담자가 와서 뭐 여름 휴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그냥 묘사하지 않습니까? 쭉 서술해 나가는데, 자, 이렇게 내가 한정된 공간 안에서 한정된 컨테이너 안에서 내가 그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로 말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것들, 메시아적 아이디어를 직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꿈을 꿨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동네 아줌마들끼리 시장마당 커피숍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이 아니고 그 얘기는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때서 우리는 그 무의식적인 것들을 메시아적 아이디어를 직감할 수가 없고, 분석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그 이야기에 집중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그것들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의식의 것들,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적 아이디어를 직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 분석의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항상 뭔가가 이렇게 컨테이너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져서 이 컨테이너를 생각하는 사람이 집중해 줄 때, 그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때 그 메시아적 아이디어를 직감할 수 있다는 것, 요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체계라는 것을 비혼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메시아적 아이디어는 분석 안에 담겨질 수가 있죠. 담겨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건 시행, 범주 진술이나 표현 체계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또 담는 것과 담기는 것, 이 인간 정신이 담는 것과 담기는 것 관계로 표상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런 것들을 서술하면서 정신분석 안에서 이 정신과 정신분석이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 시간 안에, 분석 공간 안에 그것들이 잘 담겨지면 그 내담자의 정신이 잘 담겨져서 메시아적 아이디어가 진화되어서 나갈 수가 있다. 깨지지 않고 진화되어서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지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뭔가 메시아적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 환자가 얘기는 하고 있는데 메시아적 아이디어가 어딘가 멀리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간이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제대로 잡히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요때 이제 우리 분석가들이 행동화, 액팅아웃이라는 얘기를, 여기 행동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담는 것, 담기는 것이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담겨지는 것은 아니죠. 사고되지 않는 베타 요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베타 요소 때문에 행동화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충분히 이 베타 요소는 이게 베타 요소들이 정신분석 안에서 C3로 이렇게 표상되어지거든요. C는 꿈꾸기지 않습니까? C3는 이제 표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표기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진짜 그거 제대로 다 이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건 사고 영역 밖에 있는 거거든요. 베타 요소는 아직까지 우리가 표현은 되어졌지만 그게 충분히 사고되어지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영역 밖에 있는데 또 뭔가 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C3 안에 표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담는 것, 담기는 것이 난해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뭔가가 무의식의 경험들, 이 파편화된 것들, 베타 요소들이 이게 제대로 사고되어지지 않을 때 이 분석 안에서 이게 잘 들어오지 않는 이 베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무의식의 것들을 알아내기고 사고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뭔가 행동으로는 이 사고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행동으로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내 안에 어떤 그 답답함들, 내 안에 괴로움이 있을 때 이렇게 액팅아웃 행동으로 충분히 사고되어지면 그 증상들이 나오지는 않을 것인데 이 증상들이 행동으로 확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대해서 이 아이들이 사랑받고 싶은 그 엄마의 관심을 받고 싶은 아이들이 그 욕구, 욕망이 있을 때 이게 충분히 사고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액팅아웃 하면 말짓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냥 엄마를 괴롭히는 나쁜 행동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해서 아이들이 엄마의 관심을 끌어가려고 하죠. 요런 혼날 만한 짓을, 말짓들을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여기 액팅아웃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엄마를 괴롭히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은 그것이 그 아이한테 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문제아이들이 가서 밖에 나가서 물건을 훔친다든지 이러는 것들은 그 액팅아웃 행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 마음 깊은 곳에 보면 엄마의 사랑에 대한 허기짐, 그런 결핍된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요게 사고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아직 사고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말하고 싶은 것들이 제대로 말이 안 되어지고 사고되어지지 않으니까 대체 언어, 행동으로 그 언어로 표현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담는 것, 담기는 것 안에 이 베타 요소들이 제대로 이것들이 소화가 안 되어질 때 이렇게 행동화가 나온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정신분석하고 그 환자는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행동력에서 소화돼서 그냥 갇힌 것처럼, 생각 영역에 갇힌 것처럼 그 사고만 계속 생각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바깥에서 액팅아웃 하는 이것들을 진짜 분석을 해야지만 이게 이제 해석의 전조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생각만 하는 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어떤 식으로 증상들이 나오고 있는가, 그런 것들, 대체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몸으로 표현하는 것들,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제대로 잘 분석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굉장한 우리 인간들이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동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행동의 동기는 이제 감각적 욕구에서 이제 비롯되죠. 배고프면 먹으려고 하고요. 사랑받고 싶으려면은 이렇게 스킨십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감각적 욕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이 인간의 행동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이게 정신분석이라든지 종교생활 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정신생활은 좀 더 다른 차원이고 그 다음에 종교 영역도 좀 더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 사람의 목적, 이 감각적인 목적, 행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 이게 여기에 국한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비유는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사고가 육체 감각에 종속되어져 있을 때, 그때 굉장히 좀 우리 인간들로서는 문제 행동들이 좀 많이 나오지요.
이거 분리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비유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고가 감각에 종속되어져 있다는 것은 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생각이 모두 다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먹기 위해서 나의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요리 방법을 할까? 이 먹는 그 쾌락에 내 생각과 사고가 종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만 내 생각과 사고가 진화되어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쾌락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돈을 벌고 어떤 방법을 볼까 이 내 쾌락을 얻기 위해서 내 감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생각과 사고가 다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정신분석에 맞지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심사숙고하거나 사고하는 이 능력을 우위에 두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조금은 바보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다. 세상의 법칙과 맞지 않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임상장면 정신분석에서는 감각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사고보다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겠죠. 감각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보다는 사고 영역을 충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죠. 정신분석 장에서는. 자, 분석가 환자의 다양한 욕구 때문에 정신분석은 목적이라는 어떤 짐을 지게 되는데 분석의 목적이 행동 차원에 있는 한 목적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은 사고 차원에 속한 것이고 이 차원에서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각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과 사고 사이에 갈등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다음 장에서 같이 한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팅아웃 되는 것들, 여기에서 생각되지 않는 것들이죠. 그것들, 사고되지 않는 것들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데 반드시 이것이 분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생각되어지고 사고 차원으로 넘어와서 정신분석은 사고를 지향하는 그런 임상 과정이라는 것을 비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 그 다음에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그 목적을 해결하는 것이 정신분석은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과 이 사고와 행동 사이에 갈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이 갈등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